한국 차세대 전투기 계획 공표. 왜 지금인가? 일본 뉴스.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선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난 11일 열린 글로벌 카이 2050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카이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050년 매출 40조 원과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FA50 폴란드 수출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교두보 삼아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을 확대하고 전통적 수출 지역인 동남아와 남미 시장을 더 강화할 방침이며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으로 대륙별 거점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런 소식은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1월 26일 노리모노 뉴스라는 매체에서 한국 차세대 전투기 계획 공표 왜 지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23년 1월 6세대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2022년 7월 4.5세대 전투기를 자칭하는 국산 전투기 KF-21이 첫 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정책 전환도 있을지 모릅니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언급은 1월 12일 카이가 발표한 글로벌 카이 2050이라는 미래 비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내외의 보도에 의하면 카이는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으로 세계 7위의 항공 우주 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또한 고기동, 헬리콥터 등의 개발 검토도 거론하며 방위 관련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지역의 리더를 지향한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한 KF-21은 2023년 1월 5일 3호기가 첫 비행하고 1월 17일 첫 음속 돌파에도 성공, 실용화를 위해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KF-21의 전작에 해당하는 T-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만큼 한국과 카이는 우선 국내 기술로 완성시킨 KF-21을 최우선으로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세대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강세 일변도로도 보이지만 한국은 T-50을 롤아웃 시킨 것과 같은 2001년 일찍 KF-21의 개발을 선언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성급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방위산업에 주력한 것은 우선 고용 확보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북한과 접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중국과도 육지로 이어져 있어 높은 긴장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겠지요.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안보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방위장비 이전 3원 측의 운용지침 완화를 내걸고 국가 주도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차기 전투기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되어 수출을 시야에 넣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22년 경공격기 FA50의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지만 FA50의 근원인 T-50은 개발 시 미국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받은 복합제의 제조 기술은 원래 일본의 F2 전투기 개발에서 축적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방위산업 확대를 지향하는 한국은 미래 방위산업 수출 분야에서 일본이 경쟁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태세가 갖춰지기 전에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6세대 전투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표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발표한 의도와 어떤 미래 전략을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주시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의 방위장비품은 자국에서 부품을 100% 조달한 완성품은 없을 것이다. 안전보장을 외치는 가운데 개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전투기도 심장부인 엔진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잖아. 중국만 해도 전투기의 엔진 수명은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의 선진기술 도용을 조심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비즈니스적 승리이지 기술적 승리가 아니다. 반면 일본은 자익 패거리들이 발목을 잡아서 기술적으로는 승리해도 비즈니스로서는 패배다. 일본도 점점 수출할 수 있어서 코스트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리고 일본이 차기 전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미군과의 통신 링크이지만 아마 한국 차기 전투기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최신형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는, 연계도 할 수 없는 전투기가 미래의 전투에 도움이 될까? 다음 댓글입니다. 군사산업에 관해서는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고 지고 있어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수년 전까지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일본이 수년 전부터 무기 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을 이길 수는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부동산 버블도 빠지고 주요 산업도 기세가 없어서 유일하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군수산업에 주력하는 것 같다. 일본을 의식하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된 일이 없을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선진국이 개발하는 터쿨레스 6세대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이득인 기체로서 팔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다. F-35보다 싸게 하면 잠재 소비자는 곳곳에 있다. 육전 무기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허풍이라고 평가할 만큼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프랑스일지도 모른다. 이상입니다.